주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실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동 당시에 병력이 출동을 하게 되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소지가 있고 이제 통합보관. 통합 보관이 있었고 이때는 이 계엄 당시에는 분명히 개인 실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지가 안 됐던 것이고 네. 통합 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증언을 하셨는데 체포 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하셨다고 네네. 하셨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제가 뭐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네. 대충 이제 3개 당의 당 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뭐 기타 뭐 이런 어떤 관심 요주 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 분류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전체 명단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 맞습니까?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예, 제 반대신문 15분 하십시오. 증인 아까 계엄사령관은 피청구인이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2월 1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5, 6, 한 6장, 7장 정도. 6, 7장. 네.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 예, 예.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은데. 아, 경찰청장. 예, 청장들한테 준 거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호증하고 17호증에 다의 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증인이 작성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런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예, 예.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갑 35호증 중에 28쪽 쪽수는 모르겠습니다. 79년 포고문, 2017년 포고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계엄 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6 사태 때 계엄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때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계엄 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 네.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증인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방갈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사태 그러니까 12.6 때 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또 추가로 이제 네, 계엄이 네,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네. 5.18 계엄 예, 말씀하시는 5.18 거예요? 전에 예. 5월 17일 날 했을 17일? 거예요. 예. 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그때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예, 내용?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네. 목적의 집회 및 있었을 시위를 겁니다. 금한다는 예.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개엄 예예예. 그 당시의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걸 하셨죠. 그 80년 근데 그거는 그걸 보고 잠시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네.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뭐라고?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예, 예, 것으로 예. 규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어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점에 관해서는 그 점에 관해서 그 3분 동안 피청구인 측에게 제재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재 주. 네. 아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재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동석한 그 변호사가 이때 이의를 제기하다 써놓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예, 그거 적어 놓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방가로 7번입니다. 갑 35증 개헌 문건 3쪽 제시하겠습니다. 43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역시 그 같은 문건에 등장하는 건데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아,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초안에 없던 업무 복귀를 예, 내리고 피청구인이 있습니다.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네. 10항입니다. 갑 34호증의 6 피청구인의 페이스북 게시글 6쪽입니다.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월 15일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소송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어떤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는 예. 못 봤습니다. 그 뒤에도 이 페북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볼 아마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그중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탄핵 청구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배선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보도 말씀하시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18항으로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날 계엄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피청구 그러니까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아마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꽃하고 뭐 이렇게 서울청장 거하고 경찰청장 거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군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11시 50분 당일 밤에 23시 50분에게 곽종근에게 707 특수임무단병력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병력이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예. 707 인원이 좀 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정원이 가능하면 그 알겠습니다. 투입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0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27항입니다. 네. 한 30분 뒤에 곽정근한테 다시 전화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시하신 적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그 국무회의 하다가 10시 반 되니까 그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예. 지휘관회의 주재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 국민 담화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네. 제가 조치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네네. 또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화상회의는 글쎄 시작하고 그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아 한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계속 나서 또 지켜보고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계엄사령관한테 뭐 시행 알겠습니다. 포고문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아,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못-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있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3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고령 발표된 이후에 11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해서 조지호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맞지 못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그날 1시 뭐 조금 넘어서 됐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여인영에게 다른 사람 제쳐두고 앞에 알려줬던 그 명단 중에 다른 사람 제쳐두고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도 그렇죠. 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여인영이 그 앞에 받았던 14명 중에 이 3명을 특정해서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의도 없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합니까? 네, 네. 이 명단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14명. 14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을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이 주요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인원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몇 명이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제재 주신문 3분 하십시오. 주시면은 제가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아까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을 만났을 때 네. 그 문건을 주었고 22지, 23지에서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선관위 이외에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네. 근데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장관께서 왜 이렇게 다시 추가를 하신 거죠? 사실 그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회하고 선관위였고요. 여기는 병력이 나중에 제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속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봐서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인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입이 안 된 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제가 한번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네.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예, 꽃하고 여기 예.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저 청구인 측에 5분 제제제 저 반대 신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6호증의 36번의 가항. 증인 문상호한테 그리고 노상호도 마찬가지죠. 여인영 선관위 출동 지시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 15호증의 1. 증인 기소에 관한 검찰 보도자료 10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상원, 문상호, 여인영 등이 선관위 속보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증인이 지시하신 건 아니겠죠? 이런 것까지 장관이 네,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체포 명단에 보면 체포 명단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 명단에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인이 지목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인영이 자기가 적은? 거기 이제 그 포고령 위반 사항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거기 이제 권순일 이렇게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볼 네, 필요가 네, 있겠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그분을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포고령에 대해서 피청구인도 그렇게 취지로 묻으셨고 증인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고 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예?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뭐 몇 사람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도 하셨죠. 그런 적 이재명 없습니까? 대표를요? 제가? 예. 예, 제가요?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뭐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 이게 뭐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그 다수당의 어떤 그런 그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고형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형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 그거는 실패한 이유에 지휘관님만 알고 대해서 저는 그날 뭐 시민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경군하고 이걸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막은 덕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요. 정혜 혹시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 그 수사기록이요? 영관급 장교들 진술의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영관급 장교들이 이날 자신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상대에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상당수 군인들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요인이 아까 그런 덕도 있지만 저는 못지않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 계엄에 말하자면 실행 인력으로 동원했던 이 군인들조차도 이 계엄의 명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증인 혹시 계엄 해제 직후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충과 부족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최소한 뭐 한 2, 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이 가지 않은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였나요? 충분히 그 국회의 폐악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알리지 못한 것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좀 며칠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갖고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밝혀서 이 국회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 정영식 재판관님, 아니 잠깐 있으세요. 잠깐만 있으세요.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 주시죠. 예. 제가 몇 가지 김영호 증인 제가 몇 가지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12월 3일 날 22시 17분경에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을 때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11명이 모였을 때 이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아니, 그 문건을 대통령님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그게 의안이었기 때문에 예. 의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그거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내용,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 심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포고문을 아까 다 줬다는 것이고. 네. 그 재판관님 말씀하신 그 1번 부분은 그 별도고요. 2번부터 밑에 거는 다 계엄 선포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그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번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전에 계엄을 하기 전에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를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시 또는 사변 또는 그에 이에 준한 비상사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돼서 행정, 사법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도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네. 피청구인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네.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걸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얘기했지만 11명이 다 모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누가 제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언제?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다. 네.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박완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계엄 선포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선포문에 이제 계엄사령관 네네, 박완수 그거 보네.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다. 그것이. 예.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를 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그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군 병력이 이게 딱 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일단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저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아,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예.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조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게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